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 열릴 예정이었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K-팝 공연이 안전사고와 온열 질환자 발생 우려로 오는 11일로 연기됐습니다. 정부의 총력 대응과 기업 지원 등이 이어지면서 파행 위기를 맞았던 잼버리 대회는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잼버리 영진의 여자 샤워실에 남성 태국인 지도자가 들어왔다가 발각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전북 지역 스카우트 대원 85명이 항의 의사를 밝히며 퇴소했습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22살 최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60대 여성은 사건 발생 나흘째인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이 오늘 정오까지 전국에서 모두 46명의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검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범행의 동기 등을 살펴 구속 수사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수요일인 9일 제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카눈은 10일 낮쯤 경상 해안에 상륙해 경상도와 강원도 동쪽을 훑고 지나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과 영국 대표단이 야영장을 떠나면서 뒤숭숭했던 분위기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표단이 돌아왔고 참가자들도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야영장 분위기 많이 바뀌었나요? 네, 지금 저는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퇴영을 결정한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 1,500여 명이 오늘 오전부터 새만금을 떠나 미군 기지로 향했고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했던 영국 대표단도 야영장을 떠났습니다. 무더위와 벌레에 지치기도 했지만 막상 떠난다고 하니 아쉬움을 내비치는 대원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퇴영하면서 잠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At first, the food, the equipment, the toilets, etc., the environment is not good. I agree with that. But the improvement is going on very rapidly, and our environment is becoming well. We have. 주최 측과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기존의 냉방버스 130대 외에 132대를 추가했고 위생관리 지적이 컸던 화장실 관리를 위해 930명을 더 투입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생수와 음료, 해충 기피제를 제공하고 있고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전국 곳곳에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 대표단이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추가 이탈은 없는 건가요? 네, 앞서 싱가포르 대표단은 조기 퇴영을 결정했었는데요. 수자원공사가 대전 인재개발원 투숙을 지원하고 잔류를 설득하면서 다시 새만금 야영지로 복귀했습니다. 더위에 지쳤던 싱가포르 대원들은 인재개발원에서 더위도 식히고 식사도 하면서 피로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대원들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잼버리 야영 활동을 재개하면서 153개국이 행사 참여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찍이 잔류를 결정했던 독일과 스웨덴 대원들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즐거운 경험이라며 활동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I know some people have difficulties because of the heat and it's like small inconvenience, but overall people are having fun. So and they are meeting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so that's what it's about, and it's also. 그런데 K-팝 콘서트는 결국 연기됐죠. 네, 스카우트 대원들이 가장 기대했던 프로그램인 K-팝 콘서트가 오늘 저녁 예정돼 있었는데요. 안전 등의 문제로 폐막식이 이루어지는 11일로 미뤄졌습니다. 취소로 알고 있던 콘서트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아쉬워했던 대원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We were expecting more concerts today as well. I think it's the cultural day today. But then I think it's probably due to the heat that it's canceled. But we're excited for the 11th day.
We are excited about it. We really hope it'll be well managed. 11일에 열릴 콘서트는 기존과 달리 새만금에서 50분 정도 떨어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이곳은 수용 인원이 4만 2천 명에 달하고 관중석 88%의 지붕이 설치돼 있어 훨씬 더 쾌적한 공연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과 장소에 변동이 생기면서 출연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잼버리에서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잼버리 대원들의 프로그램도 되도록이면 야영장을 벗어나 외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19 체험관을 찾아 구조 활동을 해보고 시원한 계곡에서 수상 안전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새만금 인근에 있는 전북 임실 119 안전체험관. 잼버리 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을 듣고 배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소방관 설명을 듣고 직접 소화기를 뿌리는가 하면 360도 회전하는 차량 안에 들어가 교통사고까지 체험해봅니다. We had a lot of tips how can we rescue in case of water emergencies. 구한 직소천을 찾은 청소년들은 계곡물의 시원함 속에 무더위를 털어냅니다. 배에 탄 어린 대원들은 한마음으로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듯합니다. 퇴영 절차를 마친 영국과 미국 참가단도 서울과 평택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용산 호텔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전쟁 기념관을 찾은 영국 학생들. 70년 전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그들의 할아버지가 희생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정부는 야영지에 남은 대원들뿐만 아니라 퇴영한 대원들에게도 다양한 역사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한국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잼버리 대회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태국인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에 침입한 것을 두고 전북연맹이 소속 대원 80여 명을 퇴소시켰습니다. 주최 측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주장인데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경찰은 성범죄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인 스카우트 지도자가 여성 전용 샤워실에 들어간 건 지난 2일 오전 5시쯤. 스카우트 전북연맹 여자 지도자와 대원이 샤워실에 들어가 남자 인기척을 느꼈는데 확인해보니 남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샤워하러 들어간 사람인데 타월 한 장 갖고 있지 않았고요. 비누 한 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위 쪽에 저희가 항의를 냈고 잡아갔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조사에 나섰는데 연맹은 문화적 차이로 발생한 일이라며 남성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We have reviewed the facts as presented by the victims to the Safe from Harm team, and our investigation determined that no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경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성추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성이 피해자보다 먼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 중이었고 총 3칸 중 가운데 칸은 비워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너무 더워서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건이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한 조치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얘기된 고소는 굉장히 경미한 것으로. 하지만 전북 스카우트 연맹은 조직위가 해당 남성을 격리도 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온라인에서는 여가부 장관이 성범죄 의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비판글이 쏟아졌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휴가 중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 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 없이 일단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행사가 끝난 뒤에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입장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잼버리 현장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세계 잼버리 대회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은 무더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또 대회 조기 퇴소 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학생들이 유익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서울시장 등에게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자체와 종교계 등의 도움으로 행사가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는데 안도하면서도 초반 부실 운영이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쟁을 벌이던 여야도 일단은 힘을 모아 행사를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치 과정의 문제나 또는 준비 과정의 문제를 탓하고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원만하게 이 잼버리 대회가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다만 행사가 마무리된 뒤에 상임위 등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며 서로를 향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6년간 1,000억 가까이 내가 투입된 부분이 이렇게 행사를 미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원인 규명과 또 철저한 또 상황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잼버리 행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네, 전국부 신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지만 잡음도 들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논란이 갑자기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내용 보셨겠지만 해당 남성은 태국인 대원이었는데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남성은 그곳이 여성 샤워실인 줄 모르고 샤워를 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성이 샤워실을 이용한 시간이 새벽 5시 좀 지난 시간이어서 남녀 샤워실 마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샤워실로 불쑥 들어가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항의하고 있는 전북연맹은 어떤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주최 측이나 세계 스카우트 연맹 경찰도 성범죄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초기 대응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2일에 신고가 접수됐으면 주최 측과 경찰이 최대한 빨리 진상조사를 벌여 밝혔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항의하는 전북연맹 관계자와 대원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남녀 샤워장 분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고 관리 인원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지금이 한여름이다 보니까 식중독 같이 먹는 것과 관련된 부분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장 상황은 좀 어떻다고요? 네, 얼마 전 잼버리 참가 대원이 SNS에 사진을 올렸었는데요. 왼쪽 사진엔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 반면에 오른쪽 사진엔 바나나 1개와 젤리 과자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진을 잼버리 식단의 부실함을 알리는 의도가 읽힙니다. 사실 식음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개영식 날 단백질 보충용으로 공급된 계란 19,000개 가운데 7개에서 곰팡이가 나와서 식약처가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에 머물며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행사장을 찾아 식음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잼버리 대회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K-팝 공연인데 결국에는 장소하고 시간을 모두 변경했어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참가 대원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가 바로 K-팝 공연일 텐데요. 공연은 행사가 끝나기 하루 전인 11일로 연기됐고 장소는 햇볕을 가려줄 그 가림막이 설치된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정부는 닷새 넘게 기록적인 폭염과 맞서며 야영을 해온 대원들이 오늘 공연을 볼 경우 안전 문제가 우려돼 장소와 시기 모두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극한 폭염이 공연 환경을 악화시키는 전례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은 안전 관리에도 어려움을 배가시킵니다. 네, 온열 질환제가 계속 속출하고 또 폭염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늘에서야 내려진 이번 조치 역시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퇴영하는 순간까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혜진 기자였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소식입니다. 피의자 최 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인도를 돌진하던 최 씨 차량에 치였던 60대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 미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으로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이재우 기자입니다.
숨진 60대 여성은 피의자 최모 씨가 몰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줄곧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러 집을 나섰다 변을 당한 겁니다. 인도를 걷던 도중 차량이 빠르게 돌진해 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최 씨의 차량에 치인 다른 4명은 현재 치료 중입니다. 여성 1명이 숨지면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 미수에서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최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3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최 씨는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최 씨를 면담한 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외부 전문가 4명과 내부 인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 결정이 나면 이르면 내일 오후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살인 예고글 작성자들이 전국에서 검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6명인데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었고 이 중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글을 올린 이유는 모두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유행에 참여해보겠다. 에버랜드에서 오후 3시부터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겠다. 어제 오전 SNS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입니다. 100여 명의 병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적발한 작성자는 자폐증을 알아온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8월 30일 모 중학교 칼부림을 예고한다는 글 작성자도 잡고 보니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부산에서는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도 자신의 SNS에 서면역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검거됐습니다. 글을 본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해군 일병 신분의 남성을 체포해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의 살인 예고글이 쏟아지면서 오늘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작성자는 50명에 육박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별 생각 없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등하다 이런 컴플렉스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그런 글을 올릴 수 있는 용감한 또는 뭐 영웅 같은 사람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인정받고 싶고 좀 과시하고 싶어 하는. 어떤 글이 장난인지 아니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경찰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살인 예고가 장난이었다는 진술에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더 커지자 검경은 단순 장난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에게 경찰이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어서 이성식 기자입니다. 경찰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에게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종류의 글은 사안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의 살인 예고글이 급증하자 검찰과 경찰은 엄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협박죄뿐 아니라 살인 예비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고글 글은 해당 지역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열거된 혐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공중협박죄 등의 신설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과 시민 모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5인 신고로 인한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사회부 이시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경찰의 경계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장갑차 이런 것들이 목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이은 흉기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글에 대해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서며 적극적인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시내에 총으로 무장한 특공대원과 전술장갑차가 배치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부산 서면역과 제주공항, 심지어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이 포착됐는데요. 경찰은 오늘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을 포함해 전국 다중 밀집 지역 44곳에 특공대원 128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원한 쇼핑몰을 많이 가게 되는데 그곳 분위기가 좀 어떻던가요? 네, 실제로 취재진이 오늘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을 둘러봤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몰렸는데요. 방검복을 찬 보안 요원들이 곳곳에서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주변 경찰 특공대 배치에는 일부 시민들은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덜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자꾸 와 계시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부작용도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일어난 일 한번 보겠습니다. 10대가 흉기 난동범으로 몰려서 다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먼저 오늘 새벽 4시 반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어젯밤 9시쯤 경기 의정부시 금호동의 한 하천 부근에서 달리기를 하던 16살 중학생 A군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 쓴 A군의 모습을 보고 옆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고 신고를 한 건데요. 글을 올린 A군의 아버지는 경찰이 신분과 소속 등에 대한 말도 없이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웠고 그 과정에서 A군이 전신에 찰과상과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학생이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한 겁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다만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가서자 도망을 쳤고 경찰이 뒤쫓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경찰 2명이 다짜고짜 붙잡으려 하자 이에 겁이 난 A군이 반대 방향으로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게 다가가자마자 달아나 소속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함과 동시에 학생이 다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현역 사건의 피의자가 후드티를 입고 범행을 저질러 이런 5인 신고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고 경찰도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안전과 함께 공권력 과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대안도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요. 전 국민에게 정신건강검진을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이기도 한 안철수 의원이 오늘 본인의 SNS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언급한 게 바로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전면 도입인데요. 올해 개정된 정신건강검진이 연령대가 제한적이고 자살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성명문을 내고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선제적 치료와 국가 책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는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신질환의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부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시열 기자였습니다. 화재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전남 한평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이틀째 불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선 주택가에 멧돼지가 나타나면서 주민 2명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 사고 소식을 심우영 기자가 모았습니다. 공장 내 야적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전 4시 54분쯤 전남 한평군의 한 알루미늄 공장 야적장에서 난 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모래를 뿌려 방화선을 구축한 채 자연 연소하는 방식으로 진화 중입니다. 물을 뿌리면 가스가 발생하면서 또 발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옆으로 연소 확대 안 되게 모래로 이제 방화선 만들어 놓고 자연 연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육교를 들이받은 버스는 앞 출입구가 심하게 파손됐고 주변에는 차량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경남 창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가 시내버스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 기사와 50대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택시가 내리막길 내려오다가 유턴 구간에서 바로 역주행하고 내려가고 버스를 충격한 겁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뛰쳐나옵니다. 오늘 오전 4시 44분쯤 대구 만촌동에서 주민 2명이 멧돼지를 피하려다 발목 등을 다쳤습니다. 대구수성구청은 전문업사들을 동원해 포획 작전에 나섰지만 멧돼지는 이곳 주택가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6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2.5톤 양식장 관리선이 암초에 자초했습니다. 해경은 구조정을 급파해 13분 만에 선원을 구조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정부가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에 대해서 보강공사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엔 입주민들이 고른 업체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잇따라 보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임대주택 입주민 보상책은 미정이고요. 산 넘어 산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LH가 발주한 경기도 양주의 한 임대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 위에 검정 철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무량판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154개에서 모두 철근이 빠진 걸로 조사되면서 이렇게 철근 기둥을 추가하는 보강 공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보강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입주민이 직접 고른 업체를 통해 안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싶더라도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가장 좀 불안했고. 철근 누락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15곳 중 10곳은 이 같은 임대 아파트인데 이들 임대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이 아직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일부 대책을 마련했지만 분양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주로 한 내용부터 나오면서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보상안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있었는데 모두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예정자들 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는 선택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호응을 할 수 있는. LH는 이달 안에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들이 많아 의견 취합이 쉽지 않은 만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폭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는 일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필요한 법안이 국회에서 1년 7개월을 잠만 자다 올해 수해가 심해지자 뒤늦게 이틀 만에 처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입법 공백이 고스란히 반복됐습니다. 강영호, 노태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경기도 가평의 지방하천 조종천입니다. 북한강과 합쳐지는 부근에서 북한강 수위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2020년 폭우 때 청평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은 이유입니다. 청평발전소 수문을 열면은 이 물이 수압 때문에 내려가지를 못해요. 제방이 넘쳐가지고 청평시장 안에 그러다가 물이 들어가고.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배수 영양 구간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법안이 2021년 말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법안 소위 후 처리는 미뤄졌고 지난달 경북 지역 수해 등 비슷한 피해가 벌어지고 나서야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에 따라 이곳 조종천과 같은 배수 영양 구간의 정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상임위에서 본회의까지 단 이틀이 걸렸는데 1년 7개월을 뭉갠 셈입니다. 헌법과 어긋난다는 결정이 난 법률도 문제입니다. 현재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건 위헌 법률 22건과 헌법 불합치 법률 20건 등 모두 42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건은 개정 시한이 이미 지났고 5건은 개정안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당시 야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사찰 논란이 제기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도 내년이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관련해 18건이나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지난해 말 한 번의 심사가 진행된 뒤 여야 논의는 멈췄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두고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수사관서는 더 이상 통신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없고 국회의원들이 만일에 입법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 규정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2021년부터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는 한 달 3번 이상 법안 소위를 열어야 하지만 실제 개최 횟수는 0.68회에 불과합니다. 여야 정쟁 속에 상임위에 발이 묶인 법안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오늘 북한에서 공개된 사진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소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꼭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체제 결속 차원에서 할아버지 흉내를 그동안 내왔습니다만 지금의 국제 정세로 볼 때 이전과는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흰색 인민복 차림에 빵모자를 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목표물을 조준하며 소총을 쏩니다. 그런데 소총을 점검하고 있는 김 위원장 뒤로 걸린 액자 하나에 이와 유사한 모습의 사진이 눈에 띕니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48년 북한 자체 제작 기관총을 시험 사격하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의 소총 시험 발사는 할아버지를 연상케 하기 위해 일부러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른바 김일성 따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열병식에 김일성이 생전 자주 착용했던 중절모와 코트 차림으로 참석하기도 했고 지난해 10월 군 훈련 지도를 비롯해 현장 시찰 중 여러 차례 밀짚 모자를 착용한 바 있습니다. 할아버지 따라하기로 체제 정통성을 부각시키며 북한 국민들의 단결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종의 백두혈통의 정통성,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동정심에 의해서 체제 결속이 그게 다른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군수공장 시찰은 한미가 이번 달 말에 실시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훈련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중국도 역대급 폭염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제5호 태풍 독수리가 폭우마저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둥성에선 규모 5.5의 강진도 발생했고요. 폭염과 폭우, 지진까지 잇단 자연재해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폭우로 다리가 끊긴 강을 구조대원들이 힘겹게 건넙니다. 이미 물바다가 된 마을에선 인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5호 태풍 독수리의 비구름이 동북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린성에서만 어제까지 1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으며 13만 4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인접한 헤이룽장성도 상주시와 우창시를 중심으로 폭우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我们是4号凌晨接到的拉令河红枫过境通知，于4点开始组织相关人员转移，现在已经全部安置转移完毕。 가게 안을 비추는 폐쇄회로 카메라 화면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더니 선반 위에 진열된 물건들이 마구 쏟아져 내립니다. 중국 산둥성 더저우시 핑위안현에서 오늘 새벽 2시쯤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 126채가 파손됐고 부상자 21명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지역을 지나는 고속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또 규모 3.0의 지진을 비롯해 52차례 여진이 이어지며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산둥성과 인접한 허베이성은 물론 핑위안현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이곳 베이징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한낮에 35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아 전국이 펄펄 끓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내륙은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반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한낮에 30도를 밑돌며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때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세찬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영동 지역은 모레까지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6도, 남부지방도 대구의 낮 기온 35도, 광주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예상보다 진로를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목요일에는 영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 중반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내이셨습니다.